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앵커 이지영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시간들 마련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 또 한 번 하락 마감했습니다. 산 넘어 산이죠. 소비자 물가지수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다시 한번 투자 심리가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국채 금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락하면서 이 기술주 위주의 하락이 줄을 잃었고요. 보다 자세한 사항 경제 지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나스닥 선물 지수는 12,00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도 3,911을 지켜주고 있고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1,824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어제장에 소폭 하락했고요.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10%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암호화폐 시세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비트코인 시세부터 보시죠. 비트코인 2,700만 원 선을 간신히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 좀 지지해줄지 잠시 뒤에 전문가님과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더리움 시세 보시죠. 이더리움 150만 원 선 여전히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리플과 에이다 역시도요. 461원, 634원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의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보이저 디지털 3에로 캐피탈 채무 불이행 통보 법적 수단 검토. 네, 가상화폐 헤지펀드인 3에로 캐피탈이 결국 8,600억 달러의 채무 불이행을 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사실 디폴트 위기가 직면했는데요. 이 3에로 캐피탈의 문제는 사실 이달 초부터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공동 창업자인 수주가 트위터를 통해서 관련 당사자와 논의 중이면서 이를 해결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라는 좀 애매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 3에로 캐피탈은 최근에 주가가 폭락한 루나를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상당한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에로 캐피탈의 데이비드는요, 이달 초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테라와 루나 사태가 우리의 허를 찔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죠. 사실 셀시우스 역시도 현재 지금 파산에 놓여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만약에 이런 가상화폐 신용대출 서비스가 계속해서 문제가 불거질 경우에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저희가 뉴스도 체크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브리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살펴보시죠. 오늘 두 번째 이슈는요. 모건 스탠리 이더리움 POS 전환 시 CPU 수요 감소 전망.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요. 미국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계획대로 지분 증명으로 바뀔 경우에 이 POS 전환이 또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만약에 이더리움이 POS로 전환이 되게 되면은 이 채굴기의 수요를 감소시킬 것이고요. 이 채굴자들은 더 이상 이더리움을 채굴하지 않게 됨으로써 이더리움의 유통량도 감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에 따라서 이더리움 가격의 시세도 어찌 보면은 다시 한번 상승해 줄 수 있다라고 예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요, 지금 이러한 POS 전환 일정이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죠. 추후에 더 미뤄진다라고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리고 POS 전환이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트랜잭션 처리 속도 등 이더리움 네트워크 확장성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 문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이 POS 전환은 빠른 시일 내에 일어날 것이다라고는 예상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이야기들 저희가 계속해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이슈도 살펴보시죠. 오늘 세 번째 이슈는요. 그레이스케일에서 얘기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99% 승인이 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이요,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를 출시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공개 논평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그 비율은 무려 99.96%입니다. 비트코인 선물과 연결된 투자 수단이 이미 승인됐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이번에만큼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날 수 있다라고 그레이스케일 측은 내다봤습니다. 이 마이클 소넨샤인이 지난 8개월 동안 SEC의 행동을 좀 지켜보자면 비트코인 시장의 성숙도와 그리고 인식에 대한 안도감이 높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비트코인과 연결된 모든 투자 상품의 승인은 미국 시장이 비트코인 ETF 현물을 왜 받을 자격이 없는지에 관한 의구심을 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이 비트코인 ETF 승인이 왜 안 되는지에 관한 의문을 갖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 규제 기관은 현재 그레이스케일의 신청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7월 6일 날 끝나게 되는데 과연 이번에는 현물 ETF 승인이 날지 저희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한편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GBTC, 즉 현물 ETF가 승인이 날 가능성은 정말 작다. 0.5%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레이스 측과의 주장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입니다. 과연 이번에 현물 ETF 승인이 나서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큰 호재가 다가오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이슈까지도 저와 살펴보셨고요. 저는 잠시 뒤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